작은 흐름에 집착하다 보면 큰 흐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는 큰 흐름 속에서 전체 시장의 방향성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 주가의 작은 흐름과 큰 흐름 속에는 시간이라는 요소가 있고, 이평선은 시간의 흐름과 타점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평선 전투입니다. 지은이는 이상함, 출판사는 배틀스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상함 저자님의 네 번째 저서인 이평선 전투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절판 도서가 되었지만 내용이 정말 좋아서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꼽으라면 거래량, 이평선, 캔들,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 중에서 이평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은 투자자의 시야를 넓히는데 중점을 둔 책이지만 원리를 응용한다면 얼마든지 단기와 스윙 투자 모두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초반부의 이동평균선의 기본기부터 중반부와 후반부의 이평선 각도와 배열에 따른 실전 응용편까지 책 예시와 제가 따로 뽑은 최신 예시로 최대한 쉽게 그리고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동평균선과 5단계 순환파동, 정배열 순환파동. 주가는 원칙 없이 상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원리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데 이 원리를 5단계 순환파동이라고 한다. 이러한 5단계 순환파동이 모든 차트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상승세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대부분이 5단계 순환파동으로 해석이 가능한 형태로 움직인다. 하락하던 종목이 바닥을 형성한 후 또는 정배열 초기에 진입한 종목들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평선의 상승 각도가 조금씩 높아지게 된다. 이평선이 어느 정도 상승 우측각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되면 5단계 순환파동이 작동하게 된다. 세력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종목이 상승 각도를 높이며 상승하기 시작하면 세력들은 특정 이평선을 정한 뒤 그 이평선과 주가의 이격도를 가지고 상승 파동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정배열 초기 상태에서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의 세력들이 상승 파동의 기준 이평선으로 5일선을 선택했다고 해보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여 조금씩 상승 각도를 높이기 시작하면 주가와 5일선과의 이격도는 커지게 된다. 이격도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세력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기준 이평선인 5일선과의 이격도를 줄이기 위해서 주가를 하락시키게 된다. 주가 하락을 통해 세력은 자신들의 물량을 어느 정도 처분한다. 이 과정을 통해 5일선까지 하락한 주가는 5일선에서 지지가 발생하면 5일선 지지 형태로 상승하지만 지지가 발생하지 않으면 5일선 아래로 빠졌다가 다시 상승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5일선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도 한다. 순환파동 1단계, 상승 단계 5단계 순환파동의 시발점은 주가의 상승과 함께 이평선의 상승 각도를 높이는 상태부터 살펴보면 된다. 이러한 상승 단계는 전체 차트를 길게 보았을 때 역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단기 이평선만 따라붙으며 상승 각도를 높이는 경우보다는 전체 차트 베이스가 정배열인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각을 높이는 단계가 훨씬 우선값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트가 정배열 상태로 배열이 되어 있고 정배열 상태인 종목 중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평선의 상승 각도를 높이는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게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정비를 다 끝낸 그런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5단계 순환파동의 상승 단계에서는 주가의 상승과 함께 이평선 상승 각도를 높이는 단계로 이제까지 우리가 익힌 여러가지 타법을 적용하여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정배열 상승 구간이야말로
타법의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 2단계 회귀 단계. 저자님은 5단계 순환 파동 과정을 모두 5일선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11선이나 21선 등 다른 이평선을 응용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회귀 단계는 5일선과 주가 캔들이 이격도를 벌리면서 큰 상승을 하거나 시장 외부 변수 등에 의해서 벌어졌던 이격도를 좁히는 단계를 의미한다. 쉽게 설명하면 주가가 단기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구간이다. 주가가 하락하면서 5일선과의 이격도를 줄이는 회귀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매매를 해선 안 된다. 상승 단계에서 수익을 내던 생각에 회귀 단계에서도 성급하게 매매를 시도한다면 대부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회귀 단계로의 진입을 알려주는 캔들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고가권 도지이고 두 번째가 장대 음봉이다. 책에 있는 예시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 단계를 그리면 여기 기준 이평선인 5일선과 이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쪽에서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도지 캔들이 출현하면 회귀 단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캔들입니다. 그래서 도지 캔들 다음에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이제 주가가 회귀 단계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주가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회귀 단계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격도를 완전히 줄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상승 단계에서 5일선 이평선과의 이격이 벌어지면서 장대 음봉이 출현하면 더 확실한 거죠. 도지 캔들은 가능성이 열린 거지만은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장대 음봉이 출현한다는 것은 회귀 단계로 바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귀 단계에서 5일선까지의 이격도를 줄이는 과정은 크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다. 회귀 단계에서 출현한 장대 음봉으로 급격한 하락을 발생시킴으로써 단숨에 주가와 5일선의 이격도를 줄이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이를 가격 조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격 조정 기간에는 고점에서 매수한 보유자들과 회귀 과정 중에 진입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 다른 케이스로 주가는 그다지 하락하지 않고 음봉과 양봉들이 번갈아 가면서 출현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큰 폭의 가격 하락보다는 약간의 가격 조정과 함께 기간이 늘어지면서 5일선과 주가의 이격도를 줄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기간 조정이라고 한다. 하나비전 일봉인데 1차 상승 후에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가격도 조정이 되는데 이런 형태는 기간 조정에 가깝죠. 이렇게 매도세가 잠잠해지면서 21선에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21선을 깨버리죠. 깼다가 다시 바로 종가로 들어 올려 버립니다. 21선 위에 종가로 마감을 해버리죠. 이 경우는 그냥 개미털기라고 봐야 됩니다. 21선을 깼다가 바로 복귀를 하는 모습은 이거는 그냥 일부러 21선을 깼다고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슈팅이 나왔죠. 삿바양 양봉 후에 이렇게 차분하게 매물 먹어가면서 이렇게 올리는 형태입니다. 이게 삿바양 양봉으로 이쪽에서 물려있는 매물을 한번 받아내고요. 다음 날에 매물 소화 좀 하면서 기간 조정 하루 더 이제 시간을 끌고요.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양봉 뒤집기 타법 이렇게 윗꼬리 먹으면서 상승을 했죠. 이런 게 어쨌든 기간 조정의 형태고 가격 조정은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갖다 내리 꼽으면서 이격도를 빠르게 좁히는 게 바로 가격 조정입니다. 주가가 상승 단계를 지나고 회귀 단계로 진입했다는 판단이 서면 일단은 어떠한 종목이든 매매를 중단하고 관찰만 해야 한다. 5일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을 때 매매 여부를 판단해주면 된다. 회귀 과정을 통해 5일선과의 이격도를 줄이게 되면 이후의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는 5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5일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을 하는 경우이다. 지지 및 상승 단계, 회귀 과정을 통해 5일선과의 이격도를 줄이게 된 종목은 이후
5일선을 지지선으로 삼고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책에 있는 예시인데요. 주가가 상승했다가 회귀 그리고 5일선에서 지지하는 이렇게 샛별령 캔들이 나오고 다시 얌전하게 상승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만 나오면은 상당히 아름다운 주식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특히나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쉽게 그냥 깨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저자님이 5일선을 예를 들었는데 주가는 상승하고 이격이 벌어지면 기준이 평선으로 이렇게 회귀를 합니다. 그리고 지지를 했다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이탈 후에 다시 돌파해서 지지 후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뒤에 자세히 나오지만 요거는 상승, 회귀, 지지, 상승으로 올라가는 얌전한 형태입니다. 이탈 단계 모든 주가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회귀 과정이 진행되는 종목을 찾아서 5일선에서 매수하기만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즉 5일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5일선을 하락 돌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5일선 이탈이라고 한다.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은 5일선을 매매 기준으로 설정하고 5일선을 상승 돌파하면 매수하고 5일선을 하락 돌파하면 매도하는 투자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 세력들은 이러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지지선인 5일선을 장중의 크로스 이탈로 하락시킨다. 이렇게 크로스 이탈이 발생하면 5일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던 투자자들은 일단 손절매를 할 수밖에 없다. 세력들은 이러한 손절매 물량을 싼 가격에 받아서 순환 파동에 따라 복귀 단계와 지지 단계를 거쳐서 재차 주가를 상승시키게 된다. 주가가 회귀 단계를 거쳐서 이탈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이때부터가 다시 매매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집중적인 관찰을 하기 바란다. 종목은 상승 후에 5일선을 깼다가 10일선까지 깨고 그 다음날 이렇게 슬슬 11선을 회복하고 요 셋째 날에 이런 지지하는 캔들의 형태를 보이죠. 5일선과 11선을 동시에 지지하는 형태, 그리고 그 다음날 아랫꼬리로 한번 끌어내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형태 보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상승 후에 5일선 깼다가 다시 상승하고 지지하는 캔들을 보이면은 이날이나 그 다음날 매매를 할 수 있는데 항상 이렇게 주가는 올리기 전에 아랫꼬리를 달아서 한번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고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매를 잡을 때 5일선이 기준이라고 해서 5일선 이탈할 시에 무조건 매도 이러면은 손절매가 너무 자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 5일선 지지하는 흐름, 이탈했다가 5일선 복귀타, 그리고 지지하는 캔들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음봉 캔들의 하단 아랫꼬리를 손절매로 잡거나 아니면 21선 이탈 시에 손절매 포인트로 잡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손절매를 조금 여유롭게 잡아두는 게 아랫꼬리로 한번 털어내고 위로 올리는 이런 형태에서 털리지 않고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도움을 줍니다. 복귀 단계 주가가 5일선을 이탈한 이유가 세력이 일반 투자자들의 손절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면 세력은 5일선 이상으로 주가를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복귀 단계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므로 이 이론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 자, 나인테크 일봉입니다. 여기에서 상승 후에 조정을 받았는데 장중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종가는 5일선 위에서 마감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랫꼬리 달고 개인 투자자들 한번 털어내고 위로 쭉 올려버렸죠. 요런 캔들이나 다음날 이렇게 상승할 때 따라 붙을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나 이렇게 5일선을 깼다가 당일날 바로 종가로 5일선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이거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형태입니다. 굳이 세력이 위로 올릴 마음이 없으면 5일선을 깬 주가를 다시 종가에 5일선 위로 말아 올릴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랬다가 다음날 일부러 좀 더 하락하는 척 했다가 다시 위로 올리는 이런 패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락을 해서 쭉 내려가게 되면 이 라인에선 손절을 쳐야 되는데 하락했다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면 이때는 따라 붙어야 되는 거죠. 이 전이나 다음날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지지 단계 지금까지 상승, 회귀, 이탈,
복귀의 순서로 전개되는 순환파동을 공부했다. 순환파동의 5단계 중 마지막 단계는 바로 지지 단계이다. 지지 단계를 통해 주가는 다시 5단계 순환파동의 시작점인 상승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 단계는 5단계 순환파동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의 연결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이건 평화홀딩스 일봉입니다. 여기에서 상승 후에 5일선을 깨고 11선을 깼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5일선 11선을 깨고 21선에서 지지를 하고 다시 올렸죠. 그리고 상승 후에 이쪽에서 도정 캔들을 3개 만드는데 이 중간에서 5일선을 지지했다가 이렇게 위로 올리는 형태를 보입니다. 상승, 회귀, 이탈, 다시 복귀, 지지, 다시 재상승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5단계 순환 파동인 거죠. 아무 종목이나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배열된 종목에서 이런 흐름이 자주 나옵니다. 정배열된 종목은 이렇게 깼다가 다시 복귀타가 나오는 경우도 확률도 높고 이렇게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매매를 하기 좋은 환경에 있는 종목 선정이 되는 게 바로 정배열 그리고 상승 각도를 높이는 종목입니다. 정배열 순환 파동의 기본 구조도 첫 번째 형태는 상승, 회귀, 이탈, 복귀, 지지, 상승으로 가는 이렇게 5단계 후에 다시 상승으로 가는 첫 번째 유형이 있고 두 번째 이 얌전한 유형은 상승, 회귀, 지지, 상승으로 가는 아주 착한 유형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평선이 완전 정배열 종목 중에서 5일선이 우상향 각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5일선 순환 파동을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기에 가장 좋은 모델이다. 5일선을 타고 상승하던 주가가 5일선 이탈이 발생했다가 다음날 바로 종가상 5일선 복귀에 성공한 모습을 보인다면 단기간 큰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다.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평선이 정배열된 종목이죠. 그리고 상승 후에 이탈 그리고 다시 재상승을 하는데 5일선을 깨고 11선을 깼다가 다시 11선 복귀를 하면서 지지 그리고 다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이쪽에서 장중에 5일선을 깼다가 다시 장 마감 때는 종가에는 5일선 위로 이렇게 종가를 끌어올렸죠. 이 말은 위로 더 치고 올라가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이 바로 정배열된 종목 그리고 이탈했다가 다시 복귀가 나온 종목은 이렇게 상승할 확률이 좀 상당히 높은 종목에 속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상승 후에 5일선과 11선을 깼다가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 그리고 5일선에서 지지 그리고 다시 상승으로 갔죠. 이것도 보면 정배열된 상태죠. 상승 후에 이탈 그리고 복귀가 나올 때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속합니다. 역배열 순환 파동. 기본적으로 주식은 역배열된 종목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대세 상승장도 있지만 대세 하락장도 있기 때문에 정배열인 경우만 연구해서는 하락장에서의 대응이 불가능하다. 역배열 순환 파동 기본 구조도 1형 하락, 회귀, 이탈, 복귀, 저항, 하락. 2형은 하락, 회귀, 저항, 하락.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커지게 된다. 이 경우 주가는 이격도를 줄이기 위해 회귀 단계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역배열 시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회귀 단계를 거쳐 이평선과의 이격도를 줄이게 되면 주가는 위에 있는 이평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거나 혹은 이평선이 저항으로 작용하여 다시 하락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이거는 캠트로스 일봉입니다. 여기에서 121선을 깼죠. 121선을 깼다가 상승을 했는데 121선 저항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하락 각도를 높이면서 팍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121선과의 이격이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단기 급락이 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보통 121선까지 가기는 좀 힘들고요. 21선이나 61선까지의 되돌림은 나옵니다. 이런 하락 구간에서
양봉의 흐름, 매수세가 유입되는 걸 보면 이때 들어가서 이렇게 반등을 먹고 나오는 게 바로 이렇게 역배열 시에 이런 회귀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과정입니다. 이쪽에서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이쪽에서 매수해서 61선이나 121선까지 회귀 단계를 노려서 요때 팔고 나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역배열 중에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역배열일 때는 가급적 안 들어가는 게 좋은데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졌거나 대세 하락장에서는 뭐 이런 종목에 한번 손절매를 걸어두고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끝도 없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한 번씩 기술적 반등을 주면서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욕심을 부리기보다 이렇게 이평선의 저항이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매도로 해서 짧게 끊어먹고 나오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막 이 위에까지 들고 간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저항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그냥 팔고 짧게 팔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61선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가 쭉쭉 떨어지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61선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때 바닥 신호 캔들이 나오면 이렇게 아랫골이 달리고 도지형 그리고 상승 장악형 캔들 나왔죠. 바닥 신호 캔들일 때 매수 그리고 이격이 벌어졌을 때 이격을 되돌리는 이런 기술적 반등을 먹는 매매 방법입니다. 61선까지 왔을 때 매도 이쪽에서 윗골이 발생했죠. 배열 과정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좀 다양한 매매 좀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완전 정배열 종목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런 경우도 노릴만 한데 요거는 조금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역배열에 있는 종목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손절도 되고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역배열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바닥 신호 캔들이 출현하면 한번 잡아볼 만합니다. 이렇게 회귀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회귀 단계의 신호, 먼저 진바닥 캔들을 알아보자. 진바닥 캔들이란 하락하고 있는 차트의 저점대에서 출현하여 저점 역할을 하는 캔들을 말한다. 진바닥 캔들과 같은 형태의 캔들이 고가권이나 상승 구간에서 출현했을 때 이러한 캔들은 진바닥 캔들이라고 부를 수 없다. 즉 진바닥 캔들은 그 캔들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차트의 흐름상 위치가 더 중요하다. 진바닥 캔들의 종류로는 해머형 음봉과 양봉,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 그리고 도지형 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잡는 이런 차트 유형을 좀 많이 봐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바닥을 잡는지 우선 이쪽에서 봤을 때 장대 음봉이 떨어졌다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도지형 형태가 나왔죠. 그 다음 날 이렇게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형태가 바로 바닥을 잡는 형태죠.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큰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21선 회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잡아서 21선 회귀 라인에서 팔고 나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손절매는 이 아래 구간을 잡아둬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저항 맞고 더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손절매는 이 아래 꼬리보다 좀 더 밑에 여유롭게 잡아두고 들어가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쪽은 이제 이중 바닥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자리죠. 이렇게 음봉인데 감싸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물론 윗꼬리가 발생했지만 이런 거는 이제 두 번째 바닥을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요 캔들이나 다음 캔들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상승이 좀 많이 나왔네요. 이런 거는 본의 아니게 오래 들고 갈 생각 없었는데 121선까지 나와버리면 이때는 바로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야 됩니다. 단기간에 급상승이 나왔는 거는 선물이죠. 이거는 대구백화점 일봉인데요. 하락을 했다가 여기에서도 이렇게 도지 형태가 나왔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런 짧은 망치형 잠자리형 캔들, 이런 도지형 잠자리형 캔들 이런 게 나왔죠. 이런 게 일종의 바닥을 잡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닥 그리고 두 번째 바닥 상승.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잡는 신호들을 잘 보면 보통은 도지형 캔들 아니면 음봉을 잡아먹는 장대 양봉 아니면 망치형 캔들 이런 게 주로 나옵니다. 이게 책에 있는 예시인데요. 이평선 접점에서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이평선이 이렇게 접점을 보이면 여기에선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죠. 그래서 이쪽에서 쭉 떨어져서 진바닥 캔들이 나왔는데 아랫꼬리가 긴 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죠. 그럼 이런 게 진바닥 캔들인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번 잡아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항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팔고 나오는 거, 요런 게 매도 타점인 거죠. 이처럼 역배열인 종목은 정배열인 종목보다 상승하려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저항 신호가 나올 경우 매도하는 것이 좋다. 저항이 예상되는 이평선에서 매도를 하거나 가급적 역배열은 매매를 안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종목이 더 좋은 종목이 많으면 역배열을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는 거죠. 이평선 종류와 매매 활용법, 지금부터는 제가 예시로 뽑아 놓은 것을 보면서 이평선 종류별로 어떤 매매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승 후에 기간 조정하고, 그리고 삿바형 캔들, 음봉,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잡아먹는 캔들이 나왔죠. 이게 포화형 캔들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이 구간의 매물을 다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양봉이 나온다는 것은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했을 경우에 윗꼬리 먹으러 가는 양봉 타법의 경우 이렇게 3일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급상승하는 경우에는 3일선, 5일선보다 3일선을 좀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자님의 양봉 타법을 하게 될 경우에는 5일선보다 3일선이 좀 더 양봉 타법에는 어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지지하는 개념도 있지만 상승 후에 5일선을 깼다가 다시 복귀타가 나올 때 들어가는 방법, 그러면 다음 상승을 먹을 수 있죠. 21선은 지지의 개념으로 쓰는데 5일선, 11선은 지지의 개념보다는 복귀타의 개념으로 쓰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11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간 조정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기간 조정이 발생되면 11선이 이쪽에 갖다 붙죠. 5일선이 이렇게 수평각이 되면서 11선하고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11선하고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럼 이 아래 꼬리에서 11선 닿았다가 쭉 올리는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은 아래 꼬리에서 양봉 전환할 때 들어가는 거, 그 11선을 그런 때 활용하는 게 방법이고요. 11선도 복귀타, 예를 들어서 11선을 깼다가 11선을 돌파하는 흐름일 때 들어가는 거, 복귀타와 기간 조정일 때 11선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21선은 아무래도 지지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요. 복귀타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상승으로 들어 올려서 21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일 때 이렇게 2분의 1 바닥에서 지지하는 형태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주가가 평선 밀집이 됐다가 상승, 그리고 조정해서 21선 지지받고 다시 상승으로 가는 흐름 할 때 아무래도 지지, 이런 거는 지지의 개념으로 쓰이고, 이것도 복귀타로도 쓰이죠. 21선을 깼다가 다시 들어올릴 때 21선 복귀타로도 사용이 되는데 보통은 지지의 개념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이거는 책에 있는 예시입니다. 1차 상승을 하고 21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하는 캔들 형태가 나오고 5일선 위로 올라가죠. 그런 형태가 나올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구간입니다. 21선 지지를 믿고 분할을 들어가는 거죠. 지지가 되는 흐름이죠. 예를 들 때는 손절은 어쨌든 걸어둬야 되겠죠. 그러면 1차 상승, 2차 상승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1선 같은 경우에는 21선 지지가 깨졌을 때 2차 지지선으로 61선을 사용합니다. 상승 후에 여기에서 윗골이 달리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이럴 때는 21선이 깨질 확률이 좀 아무래도 높습니다. 매물이 출회됐다는 거니까 이때는 지지보다는 좀 깨질 확률이 높다. 그렇지만 61선에서 지지를 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61선 하단 부분을 손절로 잡아두고 이럴 때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승 먹고 나올 수 있는 거고요. 121선 같은 경우에는 최후 지지선으로 쓰이는데 61선마저 깨졌을 때 121선을 지지선으로 잡고 들어가는 방법 있는데, 이건 61선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21선까지만 쓰고요. 그 장기 평선은 활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180일, 240일도 쓰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길게는 안 쓰는 편입니다. 그거는 사람 취향입니다. 너무 일에 많은 것은 좋아하지 않아서 깔끔하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포화형 캔들, 보통 1차 상승폭이 클 경우에는 대부분 가격 조정을 동반한 하락과 함께 계단식으로 천천히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1차 상승 후에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기간 조정이 출현할 때 대략 1주에서 2주 정도 진행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특정 이평선과 상관없이 장대 양봉이 출현하면서 상승을 재개하는 경우가 있다.
종가상 단기 신고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꼬리는 제외하고 종가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다. 정리를 하자면 1차 상승 후에 1주에서 2주 정도의 단기간의 기간 조정을 거친 주가가 종가상 단기 신고가를 만들어주면 이를 포화형 캔들로 간주한다. 이렇게 출현한 포화형 캔들의 의미는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하면 된다. 이거는 책에 있는 포화형 예시입니다. 여기에서 기간 조정을 하면서 음봉, 양봉, 윗꼬리, 양봉 이렇게 막 번갈아 출현을 하죠. 그랬다가 이쪽에서 어쨌든 2번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달았는데 종가는 1번 캔들의 종가가 기간 조정 동안에 가장 높은 종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상 가장 높은 종가를 뛰어넘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런 게 바로 포화형 캔들입니다. 종가상 신고가 개념인 거죠. 그랬다는 것은 요 캔들이 나올 때는 이런 기간 조정을 끝내고 나 다시 올라갈 거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코오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 후에 기간 조정을 하고 이쪽이 종가상 가장 높은 구간이죠. 요 캔들에서 이렇게 종가 위로 쭉 올려버리죠. 이런 게 바로 포화형 캔들입니다. 그리고 도지 쭉 상승해버리죠. 이런 포화형 캔들은 기간 조정을 끝내겠다는 신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단에서 이런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렇게 분산 털어먹는 형태가 나오면 이런 형태의 포화형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T-로보틱스, 이것도 일종의 포화형이라고 볼 수 있죠. 상승 후에 쭉 뺐다가 다시 쭉 들어올리면서 종가상 위로 다 먹어버렸죠. 물량을 다 먹어버리는 이런 종가 포화형 형태입니다. 이평선 상승각 활용과 배열 활용, 여기에서 이제 이평선 상승각이 중요한데요. 정배열 구간에서 이평선 상승각을 이렇게 크게 올리는 종목들은 그만큼 상승각이 좋다는 것은 이렇게 들어올리는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눌림목 구간이 형성되더라도 바로 꺼지는 확률보다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배열 종목 중에 이렇게 상승각을 높이는 종목이 있다면 이렇게 눌림목에서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면은 손절을 걸어두고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눌림목에서 이렇게 쉽게 꺾이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의 힘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이런 거는 전고점을 뚫으면서 21선이 상당히 상승각을 그리면서 올라갔죠. 전고점 뚫으면서 21선이 상승각이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은 이렇게 한번 꺾이더라도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힘이 좋다는 얘기니까 여기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위로 올리는 흐름이 보이면 손절 걸어두고 남은 상승분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고점 부근에서 지지와 저항을 이용하면 이 저항 구간에서 매도, 그리고 다시 지지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저항 구간에서 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보이는 건데,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갈 때는 이렇게 2분의 1 바닥형, 이렇게 엉덩이가 올라가는 2분의 1 바닥형이나 3중 바닥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잡아 올립니다. 이렇게 잡아 올리면은 이렇게 캔들이 위로 올라가면은 단기 평선들이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장기 평선들은 계속 이렇게 서서히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끄집어 올리고 끄집어 올리면은 장기 평선들이 밑에 깔리면서 이렇게 정배열로 배열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배열을 만듭니다. 이랬다가 나중에 기간 조정하면은 이쪽에서 이평선이 수렴을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상승시키면 그때부터 이평선이 완전 정배열로 배열이 돼버립니다. 이런 메커니즘 또 알고 있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경우는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이렇게 서서히 이평선들이 만나다가 한번 쭉 들어올리면 부분 정배열이 됐죠. 5일선, 11선, 21선, 61선이 정배열이 됐고 121선이 이제 조만간 정배열로 바뀌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또 정배열로 만드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 조정해서 만나게 해서 한번 쭉 들어올리면은 단기 평선들이 올라가게 면서 이게 장기 평선은 내려가고 이러면서 시간을 두면 이게 정배열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끝난 종목이죠. 여기에서 상승하고 다시 조정, 이평선이 밀집 후에 한번 들어올리고 다시 쭉 쳐버리니까 이평선이 정배열이 돼버렸죠. 완전 정배열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종목은 이렇게 상승 강하게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 여기에서 앞에서 사전 작업들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당히 매매하기 좋은 종목에 속하는 거죠. 완전 정배열된 종목을 가급적 매매하시는 게 좋고 역배열된 종목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준 이격선. 기준 이격선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세력이 주가를 상승시킬 때 기준으로 삼는 이평선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5일선을 타고 상승하고 있다면 그 종목의 기준 이격선은 5일선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 종목이 주가가 큰 파동을 그리면서 60일선을 지지선으로 잡고 있다면 60일선이 기준 이격선이 된다고 보면 된다. 세력이 11선을 사용해서 순환 파동을 작동시키고 있는데 투자자가 5일선을 기준으로 잡고 매매한다면 수익보다는 손실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이평선이 기준 이평선인지를 찾는 일이 어떤 답법을 적용할 것인가 보다 투자자에게 있어서 우선적으로 풀어야 하는 숙제다. 특정 이평선이 기준 이평선의 자격을 가지려면 우선 이평선이 우측 상승각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상태여야 한다. 주가 캔들 5단계 순환 파동이 작동하려면 이평선이 우측 상승각일 때만 가능하다. 이평선이 수평각이 되거나 하락각이 되면 기준 이격선으로 자격을 잃게 된다. 책에 있는 예시입니다. 여기에서 이평선의 기울기가 살아있는 종목은 이렇게 5일선 크로스 이탈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복귀타가 성공할 확률이 높은데 5일선이 이렇게 이평선 기울기가 꺾이고 옆으로 누워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5일선 크로스 이탈 음봉이 나오면은 5일선 복귀 실패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렇게 옆으로 돼 있는 종목 중에서 지지가 나오고 상승으로 나오는 종목도 있는데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승각이 살아있는 종목이 아무래도 확률이 높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5일선이 우상향 각도이기 때문에 순환 파동 중에 이탈 음봉이 나왔을 경우 다음날 복귀타를 노리는 것이 타당하지만 오른쪽의 경우 5일선이 누워버렸기 때문에 크로스 이탈 음봉이 나오더라도 다음날 복귀타가 나올 확률이 떨어지게 된다. 물론 이평선이 수평이 되었다고 해서 복귀타가 절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값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확률이 높은 쪽으로 매매를 해야지 실패할 확률이 높은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항상 우상향으로 각이 살아있는 이평선만 가지고 매매하기 바란다. 기준 이격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소주기와 대주기 기준 이격선이다. 소주기 기준 이격선이란 주가와 가깝게 붙어있는 이평선으로 정배열 상승 시 타법을 이용하여 타점 매매를 하기 위해 선정한 기준 이격선을 말한다. 대표적인 소주기 기준 이격선은 바로 5일선이다. 대주기 기준 이격선은 소주기 기준 이격선을 깨고 내려온 주가가 하락하다가 더 큰 기준 이격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게 될 경우의 이평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21선과 60일 이평선이 대주기 기준 이격선이 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종목이 5일선과 11선을 깨고 21선까지 내려온 후에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21선이 바로 대주기 기준 이격선이 되는 것이다. 주가가 상승 후에 이렇게 소주기 기준 이격선을 하향 돌파하고 대주기 기준 이격선에서 지지하고 다시 돌아선다면 이런 게 바로 기준 이격선이 됩니다. 코오롱 티슈진 일봉입니다. 이쪽에서 상승 후에 5일선을 깨고 내려오고 11선을 깨고 내려왔죠. 그리고 이쪽에서 21선을 깼다가 다음날 복귀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승. 그리고 다시 이쪽에서 21선 지지하는 흐름 보이고 지지 후에 다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쪽에서도 지지, 상승. 그럼 코오롱 티슈지는 20일 이평선이 바로 기준 이격선이 되는 겁니다. 이 종목에서 어떤 이평선이 기준 이격선이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저자님은 얘기합니다. 이평선을 활용한 매매 기법과 특징 정리. 3일선 매매 기법, 양봉타법과 음봉타법, 시가 저가형 공략. 특징,
3일선은 급등주선으로서 강공과 관련이 많은 이평선이다. 주가가 3일선을 타고 급등 시에 종가 3일선 유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매매한다. 5일선 매매기법, 음봉타법, 양봉타법, 상승순환 파동 매매. 특징, 정배열 상승 중인 종목 공략 시 기존 이평선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 11선 매매기법, 11선 타법, 기간조정 파동. 특징, 11선 타법은 기간조정과 가격조정을 동반하지만 기간조정 때 활용한다. 11선 타법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11선은 가격조정 시 지지선으로의 역할은 수행하지 않는 편이다. 이거는 지지의 역할보다는 복귀타법으로 활용이 가능한 매매입니다. 11선은 지지력은 좀 약하죠. 그래서 이탈 후에 다시 복귀를 할 때 활용을 하거나 기간 조정할 때 활용하는 선이 바로 11선입니다. 21선 매매기법, 21선 순환 파동 매매. 특징, 21선은 주로 가격 조정 시 지지선으로 작용하며 스윙 투자 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것도 복귀타가 가능하죠. 21선을 깼다가 21선을 돌파하는 복귀타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이평선입니다. 61선 매매기법, 61선 순환 파동 매매. 특징, 61선은 대추세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61선을 활용한 순환 파동 매매는 단기 이평선보다 지지 여부를 길게 확인해 줘야 한다. 스윙 매매 기법을 적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61선하고 21선은 지지하는 캔들의 흐름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그 구간이 바로 분할 매수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61선에서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잡고 들어가면 61선 순환 파동 매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1선은 최후 지지선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121선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은 거의 죽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1선 깨고 내려가면 가급적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180일, 241선도 보는데 활용도는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121선까지만 활용을 하셔도 매매를 하시는데 부족함은 없을 겁니다. 매매를 하실 때는 이평선은 정말 중요한 지표로 많이 활용됩니다. 이평선의 지지 개념, 그리고 이평선의 복귀타 개념, 이평선의 상승각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실전 투자에 적극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수익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